조선 궁중비사 옥비의 난으로 대표되는 3인 정책이 낳은 죽음. 조선 초기에는 영토 확장 등을 위해 북방의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 정책적으로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3인 정책을 실시했는데 북방 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3인 정책은 고려 때부터 있었습니다. 윤관의 구성 축조호라는 백성을 들어가 살게 했으며 덕종대에는 정주에 성을 쌓고 천호를 옮겨 살게 했는데 조선 초기에는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3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3인 정책의 목적은 인구가 부족하고 여진족이 사는 지역에 하삼도인 경상, 전라, 충청의 주민을 살게 해서 영토를 확고히 지키고 방어와 조세에 필요한 인구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조 7년인 1398년 공주의 경원부를 설치하면서 함경도 내부민을 옮겨 살게 했으며 태종대에도 경원 지방에 대규모의 이주를 실행했습니다. 3인이 좀 더 대규모로 추진된 것은 세종 15년인 1433년부터로 그의 경원부와 영북진을 설치하면서 함경도에 빈농 2200호를 뽑아 이 지역에 이주시키게 했습니다. 다음 해부터 이주가 시작되었는데 이런 도내의 이주는 해당 지역의 인구를 감소시켜 연이은 이주가 일어나기도 한 바, 이에 따라 부족한 인구를 채우기 위해 하삼도민의 이주가 실행되었습니다. 평안도는 사신이 지나가는 길목이라 사신의 영송, 물자수송, 마피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부역이나 기근 등으로 많은 유민이 발생했습니다. 인구의 대폭적인 감소는 농업인구와 조세 부담층의 마련,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한 군사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 19년인 1437년에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이주한 백성은 2000여 명이나 되었고 그 다음 해에는 380여 호에 5330여 명이 이주했습니다. 3인 정책에 응하는 양인에게는 벼슬의 품계를 올려주고 평안도와 함경도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던 벼슬인 토관직을 주기도 했으며 향리는 면역과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천인에게도 양인으로 상승시켜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약속했고 그 밖에도 조세를 감면하고 요역을 면제해주는 조처가 취해지고 때로는 토지와 곡식, 소, 문기구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3인 정책은 많은 부작용과 저항을 야기했는데 추운 북쪽 지방으로 옮겨가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 백성들 가운데는 이를 원망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세종 21년인 1439년에는 전라도 옥과현의 호장 조도환이 함경도로 입거하게 되었는데 멀리 이사하는 것을 꺼려 자살했고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전라도 관찰사는 다음과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함경도는 토지가 비옥하여 죽을 땅이 아니었고 또 그 자원하는 것을 받아서 부모 처자와 일가 친척까지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향역을 면제시켜 고향을 그리워하는 생각을 위로하게 했으니 국가의 은혜가 지극히 중했는지라 진실로 이사하는 것을 본집으로 들어가듯 하고 생업을 즐겨서 사업을 일으켜 국군에 보답해야 할 것인데 이제 두원이 죽을 땅에 가는 것처럼 여겨 자살하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악력이 막심합니다.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아니한다면 뒤에 잔인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무리들이 계속해 일어날 것이니 두원의 처절을 영리로 정하여 뒷사람을 경계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병조에서는 자살에 죽었지만 처자가 시켜서 죽게 한 것은 아니니 처자를 영리로 정한다는 것은 불가하고 큰아들을 두원을 대신해 어미와 동복 형제들과 같이 가서 살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윤허를 받았습니다. 북방 이주에 저항하며 자살하는 자들까지 생겨나자 세종은 이를 매우 안타까워했지만 그곳에 다른 사람을 들여 살게 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고려 때도 함경도 영흥과 평안도 평양 이북의 풀이 무성해 야인을 사냥하는 곳이 되었으므로 하도의 인민을 그곳으로 옮겨서 채웠으나 그들의 원망과 고통과 근심은 지극했습니다. 세종은 북방지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향에서는 세력이 있는 자들이라 별도로 상을 주는 규정을 시행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리는 세종의 이러한 방안을 비판하면서 이주자들에게 관직을 주지 말고 조금씩 이주시키는 방안을 제시했고 세종은 두 가지 방안을 다시 의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성종 14년인 1483년에도 북방 이주가 시행되었는데 당시 양인으로서 천민에게 장가든 자를 북방의 변경으로 옮아가게 한 정책 때문에 또 자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조대의 경상도 신령현에서 천민에게 장가든 자가 서로 이별하고 길을 떠나자 그 아내가 분하고 한스러워서 자살을 해서
천민일지라도 아내가 따라가게 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듬해에도 경상도 고령현에 사는 학생 박윤징이 북방 이주를 꺼려목매어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자 병조에서는 이주는 나라의 부득이한 일인데 백성들이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자살까지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호주가 죽었다고 집안 모두를 이주시키지 않으면 본받는 자가 많아져서 장차 금하기 어렵게 될 테니 자살한 박윤징의 집안 사람들을 모두 이주시켜야 한다고 건의해 윤허를 받았습니다. 북방 이주민에게 제공하던 지원책이 낳은 부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사건도 있는데 육진을 처음 개척했을 때는 천민은 양민이 되게 하는 등의 신분 상승 기회를 주고 각종 경제 원조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성종대 이후부터 옛법이 모두 폐지되고 변방에서 국경을 수비하던 장수들이 탐욕과 횡포까지 부리자 군사와 백성들이 이를 견디지 못해 도망해 돌아오는 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자는 영구히 역졸에 소속시킨다는 법령을 만들었음에도 역졸이 되어도 도망치는 자가 많자 마침내 그들을 북방으로 되돌려 보내는 세원법을 엄하게 시행해 중앙과 지방에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두만강 하류에 위치한 경원은 국경을 넘는 여진족의 약탈이 일상화되어 사람이 살기에 힘든 곳이었지만 비워둘 수는 없어 나라에서는 북변 개척의 일환으로 남녘의 백성들을 옮겨가 살도록 했습니다. 노비에게는 면천을, 범죄자에게는 형벌 대신으로 양인에게는 토관의 혜택을 주었는데 세종 때 나온 이 정책을 정가사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곡식종자와 농기구, 집과 살림살이를 관해서 마련해주던 초기와는 달리 성종조 이후에는 그 의미가 희석되고 변장들의 횡포가 심해지자 도망 나오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이에 전국에 흩어져 사는 도망자를 찾아내 그 본거지로 돌려보내는 법이 발효되었는데 신분을 속이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살다가 발각된 대표적인 사건의 중심에 옥비가 있습니다. 옥비는 15세기 함경도 경원부 소속의 관비였는데 옥비가 어떤 경로로 관비가 되었는지는 모르며 진주 출신 무인의 수청을 들다 장수가 귀향할 때 함께 따라가 그의 첩이 됩니다. 관비는 국가의 재산이기에 개인이 함부로 소유할 수 없어 옥비가 양반의 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속량하여 양인이 되었거나 그런 절차 없이 신분을 속인 두 가지 경우입니다. 여러 자료에서는 그녀가 신분을 속이고 진주로 숨어들었다고 서술하는데 신분 상승을 꿈꾼 옥비의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옥비는 양반의 첩으로 새 삶을 시작했고 많은 자식을 낳았으며 들키지 않고 별탈 없이 살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변경 백성들의 이탈이 늘어남과 동시에 세활령이 강화되자 마침 경원의 충군으로 온 진주 사람 강필경이 옥비의 존재를 보고하게 됩니다. 선조 16년인 1583년의 일로 옥비가 죽은 지 80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옥비는 죽었지만 옥비의 자손들은 종모법에 의해 노비가 되고 원래 거주지인 경원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옥비의 피를 받은 자손은 200여 명으로 밝혀졌는데 그 중에는 사족이 된 자도 있고 종실과 혼인한 자도 있었습니다. 사목에는 옥비의 자손이 남자의 경우에는 그 아내까지, 여자는 그 남편까지 모두 연루하고 노비의 경우는 그 주인까지 모두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이에 당시의 경차관 윤승길이 그들의 억울함을 헤아려 혼인관계를 소원한 자는 모두 감면해 주었으나 곧 윤승길이 이임하고 채용이 후임으로 왔는데 이후는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의지는 노비로 되돌리지는 않지만 시화는 남김없이 하겠다는 것으로 설마했지만 전가족 이동이 자행되어 끌려가는 사람들의 원한이 하늘을 찔렀고 이로 인해 팔도의 민심이 크게 돌아섰습니다. 신분제를 공고히 하려는 지배층의 요구와 맞물린 어처구니 없는 국가의 이 대책을 역사에서는 옥비의 난이라고 하는데 조상을 성으로 파악할 때 목에는 사라집니다. 후계는 100세를 올라가도 내 조상인 줄 알지만 목에는 3세만 올라가도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종법제의 기획물입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옥비의 난으로 대표되는 3인 정책이 낳은 죽음이었습니다.